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는 것처럼 최근에 또 생활동반자 관계법 그리고 또 가족권 3법이라고 해서 민법 개정안 그리고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 또 생활동반자 관계법을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동반자 관계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바로 전 단계의 법률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동반자 관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은 그 뒤에 동성혼이 버젓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아마 지금 이런 법안들이 현행 헌법화의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제안을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의 어떤 의지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어떤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별정정 허가에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하나가 깨졌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성별정정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고등법원 판결이지만 동성혼 커플에 대해서 동성혼 커플이죠.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요. 굉장히 저는 이게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대만은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가 됐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대만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 국민투표에서는 반대론이 우세했어요. 그러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차이원 총통이 상당히 이 의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대법원을 항상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정치인이 앞장서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최근에 LGBT 이해관계 증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민당이 상당히 반대를 여태까지 해왔지만 G7 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나 미국의 압력에 서둘러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정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입법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5분의 현역 국회의원님께서 와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해악이 큰가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가지 해악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많이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결과가 우리 국회에 잘 전달이 되어서 이것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또 이런 법이 의제로서 이렇게 자꾸 발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예빈분들의 축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님 모시고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과 보훈율가회 감사드리고, 조배수 의원님 이제 국회에서 같이 일하시다가 정치 그만두시고 오히려 국회에 계실 때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김영 우리 상임고문님은 기자 때 뵀는데 기자 그만두고 이런 기자 때보다 더 귀한 삶을 살고 계신 것 참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조정민 목사님도 MBC 기자 하실 때 제가 국회에서 뵀는데 기자 그만두시고 더 빛난 삶을 살고 계신 걸 보면서 이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가 시무하는 교회는 따로 있지만 그거 별개로 매주 두세 차례 꼭 유튜브로 뵙고 언젠가 직접 뵐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했던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직접 뵙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에 사람이 창조되고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부터 바로 죄악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알고, 행복이 아닌데 행복인 줄 알고, 가정이 아닌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던 일은 벌써 창조 직후부터 이루어졌고, 또 그걸 거꾸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창조 본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족, 진정한 행복, 그걸 통해서 인류가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노력 또한 극렬한 투쟁처럼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노력이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둘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서고 또 패퇴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은 그런 노력이 굉장히 힘든 시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시대. 지금은 미망에 빠져서 가짜 행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 지켜주자, 구해주자, 살려주자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밀리면은 그 사람들 돕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지키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소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동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경계심을 허물려고 하고 보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노력을 오히려 억압하려고 하고 역착을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데, 점점 지금처럼 세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수가 되면은 그때는 소수라고 동정을 호소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수야, 니들 우리 말 들어, 이게 정도야, 니들이 소수파야 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전체주의적인 본성, 그 본성은 전체주의적인 본성입니다. 결국 전체주의적인 본성을 드러낼 때가 올 텐데 거기까지 역사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숨어서 소수자라고 보호받으려고 하고 동정심에 호소하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일반화하고 또 법과 제도로까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합법화하려고 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맞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거꾸로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라든가 이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운동이라고 합니다. 혐오활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성격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거 보면 불쾌해서 기분 나빠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잘못된 성질서, 성문화, 성생활에 대해서 내 이 취향이 안 맞아서 기분 나빠서 불쾌해서 보기 싫어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혐오운동이 아니라 사랑운동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다 모두가 공사간에 바쁜 일이 있으시지만 이 일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개인적인 소명을 갖고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이 일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나라는 4나라밖에 없다고 한국 포함해서 4나라밖에 없고 나머지 34개 국가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보루가 돼서 집지가 돼서 거꾸로 역사를, 질서를 바로잡는 소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고 그 일에 기도로 헌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님 모시고 축사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조배숙 상임대표님 꼭 와달라고 해서 오늘 그냥 뭣도 모르고 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왔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만나는 우리 그 진평현이 뭐냐 그랬더니 풀어보니까 진정한 평등을 바로하는 연대 맞습니까? 또 전학연이 뭐냐 그랬더니
전국 학부모였는데 또 하여튼 오늘 복음 언론인의 복음 법률과회 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다양 복잡해지면서 이 우주 질서, 이 자연의 섭리를 지금 깨고 있는데 가장 크게 깬 거에 제가 맞닥뜨린 사람이 정운천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우병 알죠? 이 광우병이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초식동물은 초식만 먹게 돼 있고 그렇죠? 소가. 또 육식동물은 사자, 호랑이는 고기, 육식을 먹게 돼 있는데 이 육식을 소에다가 갖다 먹이니까 소가 완전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992년도에 그 금지를 알고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4만 마리나 나오는 소가 싹 없어지고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게 우주의 질서를 깬 거예요. 근데 우주의 질서를 깨고도 우리 국민들이 그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차별금지법, 아마 이 법이 짝퉁법인 것 같아요. 짝퉁. 민법 개정안, 및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보호자 보호법 개정안, 이게 차별금지법 짝퉁법이죠. 제가 금방 지었네. 이런 법안에 이게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지금 흔들어 놓고 혼란을 야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의 이 나라 재앙으로 가는 이게 시초의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광우병을 하나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알려가지고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이게 기독교 문화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대로 지켜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5명 국회의원이 왔어요. 저도 이제 처음 왔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권경희 의원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 정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힘써주신 이종성 의원님과 복음법률과회, 복음언론인회, 전국평신도연합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이 이 세 개의 법안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며 나아가 국가를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혼인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남녀가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 건강한 가정이 모여 건강한 사회, 나아가 건강한 국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면 누구나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부, 부모 개념에 동성부부, 동성부모를 포함시키고 있고 무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난임 규정을 삭제해서 당사자가 원하면 보조 생식수를 동원해 동성혼 커플이나 미혼의 독신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법을 고치려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3법 모두 다양성을 핑계로 남녀 양성 간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생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벌어질 일은 불보듯 뻔합니다. 바로 동성혼 합법화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등에서 문제의 3법과 유사한 동반자 관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조배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뿐입니까?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룰이 깨지고 나면 동성혼은 되는데 소아성애와 다자성애는 왜 안 되느냐? 라며 이것도 합법화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게 뻔합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사회에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미성년자라도 상대방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태에 재생산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마치 낙태가 권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남녀 양성이 아니라 50여 개의 사회적 성, 즉 50여 개의 젠더가 있다고 가르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도록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양한 가족처럼 모호한 용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이 마치 건전한 인권교육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생활동반자법 같은 포장이 번지르르한 법률안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이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잠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미명을 갖다 붙인 법률안으로 입법 공세를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 세력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동성혼 합법화 3법의 검은 속내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제도와 건강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 여성가족이 여당 간사로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동성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각종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는데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집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이따가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제자방송교회에 박한수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오셔서 축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가 국회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세상에 난리가 나니까 농민들이 호미를 버리고 낫을 들고 학생들이 책상을 박차고 나와서 총을 들어야 했던 과거의 역사처럼 오늘날 역적으로 이 전쟁통에 목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는사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가지 사상과 언론과 교육, 특히 법률 제정을 시도하려는 자들의 어리석고도 이용한 발상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용해인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도에 맞서서
용감하게 나서주신 우리 이종성 의원님을 비롯한 복음 법률가협회 조배숙 대표님과 그 밖의 단체들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생각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이 법률안은 마치 현행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가 시대에 역행하는 국법이냐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통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고 이혼과 대표적 혼인관계를 저장하는 법임과 동시에 출산율의 저하를 가속시키고 그 속에서 자라나고 교육되어진 자녀들의 탈선과 미래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악법입니다. 또한 서구사회가 그런 전철을 밟았듯이 이 법률안의 최종 목적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징검다리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들의 폐획된 입법 논의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생각하며 이런 토론회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일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자녀를 둔 아비로서 날이면 날마다 갖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법들이 고개를 들고 나와 나라의 현재와 장래를 어둡게 만들려는 시도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 본 토론회가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이 작은 공간 안에서의 아우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널리 퍼져서 오늘 이 귀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요, 목사 1000명, 10,000명보다 국회의원 한 분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한번 결정 내린 것이 이 나라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그날이 올 테니까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시도록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 와셨듯이 앞으로도 잘 의정활동해 주시기를 주제 넘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악한 법들의 제정의 시도에 맞서서 지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용기 있게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 순국단의 단장이신 응천수님 오시고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배수 의원님을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건강하신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TV에서만 이래 보던 우리 고명하신 의원님들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텔레비에서만 보던 국회의원님을 눈앞에서 바로 보니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 동성혼 합법화 반대 이 축사문을 준비하는데 한 열흘은 걸렸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문을 한 열흘 고민하고 작성한 것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동성혼 합법화 문제점 토론의 자리에 산에 사는 스님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삿된 음행의 대상, 동성혼 합법화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이래야 좋아하실 텐데 오늘은 불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교 경전 불설 우바세 5개 상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삿된 음행의 대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성애 행위를 정확히 표현하시고 참회할 수 없는 무거운 중죄라고 분명히 일갈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하여 매우 엄중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간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음행도 동일한 중죄,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하면은 참여할 수 없는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셨고 따라서 우리들은 의심 없이 동성애 추방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평소에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하는 단어입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습관이 나쁜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않고 지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종교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앞장을 서고 일부 종교계가 지원을 했습니다. 동성혼을 정상인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위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도 교사들이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감독할 인권 옹호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내 차별 금지 조항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동성애는 옹호하고 반대자는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성직자들이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써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성적 지향을 통한 동성애 옹호를 위하여 각 지자체는 인권 조례를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를, 학교는 학칙을 만들도록 정부 기관들로부터 권유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동성애를 위하여 쓰이고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대응은 오직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치열한 활동 득택으로 상당한 지연의 효과를 얻고는 있으나 이거는 역부족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1000만 명 국민이 아우성치고 해도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 한 분이 나서서 법안 반대 발의를 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참여할 수 없는 무거운 제약이라고
가르치신 동성혼을 조장 내지 방관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은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한 열흘 동안 고심하고 고민해가 좋은 말만 꼭꼭 뽑아서 엑기스를 뽑아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썼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7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하나님도 부처님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는 문명 파괴, 인간 존엄성 파괴, 그리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파괴입니다. 이렇게밖에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소수자 인권과 차별 금지로 포장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기만적 술수인 것입니다. 법적 허용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회의원님들, 우리 이 법적 허용 안 됩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조혜진 의원님 나오면은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은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엄마, 우리 아들이 엄마 사위야 그러면 남자를 데리고 와서 환장하고 미쳐버리지. 이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는 반드시 반대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복음 언론인의 상임대표이신 김인영 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축사 내용이 하나같이 너무 귀한 말씀드리고 이 반
가득 꽉 메운 그 열기에서 이 가정과 가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느껴져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법적 적극주의라고 하죠. 이제 법의 해석이나 판결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이 좋은 방향으로 뒤집으면 좋은데 이 나쁜 방향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법적 적극주의 이런 판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정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사법적 적극주의적 이런 판결뿐 아니라 이제 입법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가정과 가족도 확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입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나 귀한 토론회죠.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이기적인 인간이 사랑을 배우고 자기 희생 이런 걸 배우는 게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내 가족만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웃에게까지 가면 그게 이제 좋은 공동체가 되고 성숙한 문명이 되는 건데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제 가자고 가정과 가족을 해체하자 이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상한 영어로 문화 막시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프로이드 이론에다가 이 막시즘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 나오고 나서 페미니즘이니 성정치니 젠더주의 이런 말들 나오고 성적 지향, 정체성, 사회적성, 포괄적 성교육 이런 말들 나옵니다. 요즘 교과서 문제 참 크죠. 아이들한테 9살에 무슨 자유행위 가르치고 12살 넘으면 이 마음대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도 좋다. 성관계는 굉장히 즐거운 거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법으로 이제 합법화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다. 선진국이 이제 차별금지법 다 통과시켰잖아요. 저희는 16년째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통과된 데에 지금 폭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중립 화장실 만들었더니 그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여탕에 이게 성기 달린 남자가 막 쑥쑥 들어가죠. 그거 고발하고 막 소동을 피우면 그 고발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벌받는 이런 우스운 현상들. 그뿐입니까? 이제 그 여관방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트랜스젠더 남자한테 여자한테 성폭행당해서 임신하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절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법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참 문제죠. 잘 아시는 바대로 오늘 세 가지 법 가운데 생활동반자법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이 법 시행하고 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편리한 법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법 시행하고 나니까 지금 혼외 출산 62.5%라고 얼마 전에 그것도 2021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데 버젓한 선진국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3%라고 하는데 이런 법들 통과되면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60%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아무튼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절대 막아내야 할 법들인데 오늘 이 토론회장에서 좋은 지혜들이 많이 모이고
이 자리에 모인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서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저는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의 영적 영성, 정신적 가치,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져서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된 이 선진국들을 깨우치는 이런 소원을 갖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토론회가 그런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도록 기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칩니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마지막 축사인데 그러면은 우선으로 이제 개회 순서는 마치고